이번 시간은 연립 2차 방정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 배웠었을 건데, 그래서 연립인데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인데, 그림과 같이 높이가 50cm이고 가운데가 빈 원기둥 모양의 물통이 있다. 밑면의 바깥 반지름과 안쪽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x와 그 다음에 여기 y, 여기가 긴 부분이 x, 그 다음에 여기가 y, 이렇게 될 때 다음 조건을 x, y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시오. 단 물통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을 보면 밑면의 두 반지름의 길이의 차가 10cm인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물통에 담을 수 있는 전체 물의 양은 16,000파이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의 그 제시문을 식으로 옮길 수 있는데 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차 x-y, 이 차이 여기가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x-y는 10이라는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뭐 다른 조건을 따로 주진 않았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x가 y보다 큰 걸 알 수 있으니까 x-y는 10. 물통에 담을 수 있는 전체 물의 양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물통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안쪽을 이제 빼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 바깥쪽과 여기 바깥쪽 요 사이에 있는 부분에 여기 부분에 그 물통인 상황이라서, 그래서 밑넓이는 이 부분이 되는 거고 높이가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50파이의 x제곱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이 부피가 16,000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원기둥 부피는 파이 r 제곱인 걸 알 수 있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두 개의 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이 사이에는 그 가로를 길게 늘여 쓴 모양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때의 x와 y를 구해라 라는 연립 방정식이 되는데, 이 둘 중에 어떤 식이라도 2차가 있으면 2차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들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풀이 방법도 나와 있는데 보통은 그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해 정리하고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미지수 한 개인 방정식으로 풀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보통 이런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을 보면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고 그 문자 정리된 문자식을 아래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y는 7-x, 따라서 x제곱에 7-x의 제곱은 20,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에 마이너스 25는 0, 2x제곱에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24는 0, x제곱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2는 0, 곱해서 12 더해서 7이 되는 것은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 그래서 가능한 x는 4이거나 x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연립 방정식은 x도 있고 y도 있죠.
그리고 지금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괄호 모양을 길게 느려 쓴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해를 쓰는 양식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x가 4일 때 요식이 대입해주면 여기 x가 4라면 그때의 y는 3이고 이때 x가 3이라면 그때 y는 4가 되겠죠. 그래서 x가 3일 때 그때 동시에 y는 4고 x가 4일 때 그때 동시에 y는 3이 되는 거. 이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연립 2차 방정식을 해를 이런 양식으로 써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1번 지금 풀어보세요. 문제 1번을 보면 아까 한 것과 똑같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문자를 다음 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y는 1-x 대입을 해주게 되면 2차식이 나오고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x는 0 또는 x는 1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xx 지워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공통인수로 반드시 묶어야 되고 2는 사라졌는데 2는 양변에 2로 나눠줘도 상수니까 상관이 없어요. 해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2는 없어지고 x 곱하기 x-1이 0이 된다. 따라서 해를 정할 때는 자 x0을 요 식에 대입해주면 x1을 이 식에 대입해주면 x가 0일 때 y는 1, x가 1일 때 y는 0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도 1차식을 변형해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간단히 하는 방법은 y는 3x-1로 정리해 주는 게 제일 편리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식에 각각 대입을 해주면 뭐 더 간단히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공통인수로 묶어서 이 식을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해줘도 되겠죠. 뭐 식이 복잡한 형태는 아니니까 그냥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고 인수분해 해주면 x는 1 또는 2 그래서 이 식을 이 해를 위의 식에 대입을 해주면 1일 때 2 그리고 2를 대입해주면 2일 때 5 따라서 x는 1일 때 y는 2 또는 x는 2일 때 y는 5 둘이 한 쌍으로 가야 돼요. 한 쌍이 해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제 2번을 봅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는 문제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예제 2번을 보자면 자, 이 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어떤 식이냐면 아래의 식은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여기에 상수 7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위의 식을 보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x-2y,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돼서 첫 번째 경우 x는 2y인 경우 두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y인 경우 왜냐하면 x 마이너스 2y가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두 개의 곱이 0이기 때문에 이것이 0이거나 이것이 0이거나 뭐 둘 다 0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해를 풀어나갈 때 우리는 항상 근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첫 번째 이게 0인 경우 두 번째 이게 0인 경우 경우의 수로 나눠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아래의 식에 대입해가지고 풀어주면 그때는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나와요. 그래서 이 y를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그때 x도 구할 수 있으니까 y가 1일 때 x는 2,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렇게 쌍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y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입을 해주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y는 풀마 루트 7이 되고, 각각 대입을 해주면 부호만 반대가 되면 되니까 y가 루트 7일 때 x 마이너스 루트 7, x가 루트 7일 때 y가 마이너스 루트 7. 따라서 이거는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네 개가 이 문제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3번 풀어보세요. 문제 2번에 보면 둘 다는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이든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되는데, 아래 식은 x, y가 있고 뒤에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인수분해가 어려울 것 같고, 위에 식이 인수분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죠. 이 식을 아래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주면 x자리에 마이너스 3y니까 9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정리해주면 6y제곱 마이너스 6은 0인데 이 식을 6은 이렇게 양변으로 나눠주고 y제곱 마이너스 1, 즉 합차 공식으로, 그래서 y는 풀마 1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값들을 가지고 x값 비의식에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는 x, y가 같은 경우니까 여기 있는 x들을 다 y로 치환해주면 돼, y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2y제곱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데 2y제곱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2로 다 나눠주면 y제곱의 마이너스 3은 0인데 합차 공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y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그래서 합차 공식을 쓰면 y는 풀마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부호도 x, y 같으니까 부호도 같이 써주면 되겠다. 3번 보면 오른쪽 그림의 각칸에는 수 또는 식이 있다.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배열된 세 수 또는 세 식의 합이 모두 같을 때 양수 x, y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렇게 더한 값이나 이렇게 더한 값이나 뭐 이렇게 더한 값이나 이 모든 값들이 다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통된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x제곱에 xy 더하기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얘를 우리가 x라고 두면, 또 8y제곱에 3xy에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x라고 두면 이렇게 더한 값과 이렇게 더한 값이 같겠죠. 그래서 x는 공통이니까 없애주고 이렇게 두 식이 같은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을 보자면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8y제곱, 여기를 뭐 y라고 둔다면 xy 더하기 20 더하기 y가 되니까 공통 부분이니까 y를 또 마찬가지로 없애주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제 연립하는 식으로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좌변으로 다 이항해가지고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중에서 이제 인수분해 되는 식을 찾아보자면 위에가 0이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x는 4y 또는 x는 마이너스 2y가 되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조건 이제 나눠서 풀어주면 되는데, 첫 번째 식에 의해서 x는 4y인 경우로 아래의 식에 대입해서 풀어주면 16y제곱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8y의 제곱은 20. 정리하면 20y제곱이 20이고 y는 풀마 1.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4.
y가 1인 경우에는 4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조건을 봅시다. x는 마이너스 2y인 경우 해서 대입해주면 4y제곱, 2y제곱, 8y제곱은 20.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y는 풀마 7분의 루트 70이 돼요. 그런데 여긴 지금 해를 구하지 않았는데 조건을 보면 양수 xy의 값을 구하시오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조건 x는 마이너스 2y라는 것은 문제 조건을 성립하지 못해요. 만약에 x가 양수이면 y는 음수일 거고 x가 음수이면 y는 양수일 거고 둘 중 하나는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해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식에서도 y가 풀마 1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x와 y는 x가 4이고 y가 1일 때에만 가능하겠죠.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립 1차 부등식을 봅시다.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까? 개념 열기를 보면 아래 표면 어느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G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X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단위는 이렇게 있긴 하는데 다음 조건을 X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G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B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낮고 G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의 2배는 A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식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고 동시에 밑의 조건도 만족한다.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는 이 중괄호 기호를 길게 늘려서 쓴 모양으로 두 식을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뭐 정리는 뒤에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식을 쓰는 것은 중괄호 기호로 쓴 다음에 x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x가 36보다 작고 그 다음에 2x 2배가 53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죠. 그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수를 비교할 때는 A라는 수와 그러니까 A와 B가 있었을 때 이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 총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A, B는 크다, 같다, 작다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낮다, 높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낮다. 그 다음에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다 높다니까 크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등호가 동시에 들어가려면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이 세 개밖에 없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어떻게 쓰냐면 원래 예전에는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썼었어요.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변기해서 썼었는데 이게 대학 과정으로 가면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줄여서 이렇게 한 줄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는 이제 같다라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부등식에서 쓰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정문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정문. 크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기 비교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크지 않다면 작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크지 않다면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크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두 개의 경우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크기 비교는 세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얘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또 뭐 작지 않다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고, 같지 않다라고 하면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위 얘기들이 여기서 있는데, 위의 개념 열기의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낸 것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하고,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부등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낸 것을 연립부등식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또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의 공통인 해를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하고,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한다. 부등식을 풀 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방정식은 조금 익숙해져서 풀 수가 있어요. 뭐 위에식, 아래식, 는 해서 방정식은 익숙하게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부등식은 왠지 부담스러운 것이 크다 작다라는 이 기호 자체를 좀 두려워하거든요.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이제 크기 비교만 나타낸 기호니까. 하지만 어차피 등호라는 것도 크다라는 것도 작다라는 것도 얘네들도 이제 크기를 비교하는 똑같은 부호들이기 때문에 부등식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때는 일단 등호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등호로 바꾸면 절대 안 되죠. 등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등호가 있는 부분을 등호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풀던 풀이처럼 풀어주면 돼요. 그게 부담스럽거나 어려우면.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방정식을 풀면서 익숙하게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부등식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봅시다. 부등식 기본 성질.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일 때 A는 C보다 크다이다. 즉 예를 들자면 뭐 2가 1보다 크다. 그리고 1보다 이렇게 1은 0보다 크고 2는 1보다 크다. 따라서 2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거는 대소관계를 나타낸 건데 명백하게 참인 거를 알 수 있어요. 또 이 밑에는 이제 연산을 할 때 필요한 식인데, A와 B가 크기 비교가 이렇게 될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줘도 부등호는 그대로 방향이 유지가 되죠. 단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아래의 식인데, 양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눠줘도 부등호는 그대로 성립이 돼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심해야 될 일이다. 4번. 4번에 있는 요 얘기는 방정식이랑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유의를 해서 풀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방정식에서 무슨 조건이 있었냐면, 이렇게 그 C로 어떤 수로 양변을 나눌 때 C는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됐었는데,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C가 0보다 클 때, C가 0보다 작을 때라고 나타났으니까 얘는 당연히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죠. 이제 1번 봅시다.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시오. 위의 영역과 밑의 영역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때 x의 해의 범위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식을 보자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상관은 없지만 이게 헷갈리거나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영역을 표시해 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죠. 이 수직선은 양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직선이고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은 영역이 돼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이쪽인데 또 이제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호도 만족하면서 큰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은 점으로 위쪽으로 칠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작다이니까 하얀 점으로 그 값은 포함하지 않고 아래쪽 영역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공통으로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되겠죠. 두 번째 봅시다. (1번과) (2번의) 해를 보면 위 1번식에서는 2보다 크다. 그리고 밑에 식에서는 1보다 크다. 그런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겹쳐지는 이 빨간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해는 x가 2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 지금 해결해 보세요. 여기 수직선 위에 영역을 표시하면 해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되니까 참고로 해서 하면 됩니다. 문제 1번을 보면 둘 다 이제 1차식이죠. 연립 1차 부등식. 첫 번째 문제 여기 왼쪽에 풀되어 있는 식을 보면 5x 이 상수항이 우변으로 이항이 되면서 플러스 20이 되죠. 그 다음에 양변을 나눠주면 여기 있다. 양변을 나눠주면 x가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도 우변으로 이항이 되면 이 x가 12보다 작다가 되니까 정리하면 x가 6보다 작다. 공통 영역을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하면 4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죠. 2번은 분배해서 정리해주면 4x 플러스 4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고 이것을 정리해주면 4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고 두 번째는 헷갈릴 수 있어서 꼼꼼하게 하는 게 좋긴 하지만 x의 개수를 양수로 만드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x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상수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바로 x로 만들어주고 부등호 방향을 바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좌변으로 이항을 한다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x가 부등호 방에 바뀌면서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공통 영역을 보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면 한 개에 500원인 과자와 한 개에 300원인 사탕을 합하여 10개를 사려고 한다. 과자를 사탕보다 더 많이 사고 전체 금액이 4,400원을 넘지 않게 하려면 과자를 최대 몇 개 살 수 있는지 구하시오가 질문인데 그러면 이때 변수를 정해줘야 되는데 일단 500원인 과자를 x라고 두면 한 개에 300원인 사탕을 y라고 두고 이 두 개를 더해서 10개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는 10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과자를 사탕보다 더 많이 산다고 했으니까 x가 y보다 많아야 되고 더 많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건 포함이 안 되죠. 크다가 돼야 되고 전체 금액이 4,400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지 않다가 되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미지수가 두 개인 것은 우리가 풀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이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y는 10-x로 바꿔서 풀면 되죠. 그래서 x가 10-x보다 크다. 그리고 y 자리에 이제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을 얻게 되지.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자면 2x가 10보다 크고 200x가 14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하면 5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공통된 영역 여기로 볼 수 있고, 그래서 x가 5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 몇 개 살 수 있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 안에 제일 큰 값은 7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7개. 3번은 연립부등식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고 푸시오로가 있으니까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78페이지에서는 연립부등식에서 두 부등식이 공통인 해가 없으면 그 연립부등식의 해는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공통인 해가 한 개인 경우는 그 연립부등식의 해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유형은 범위가 크고 작아서 겹치는 부분을 범위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둘 다 큰데 어쨌든 겹치는 범위, 아니면 둘 다 작은데 겹치는 범위, 이런 식으로 이제 봤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게 아닌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범위, 공통의 범위를 찾을 수 없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검은 점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요 점밖에 없으니까 뭐 x는 1이라면 x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란 얘기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예제 2번을 보면 위의 식을 봅시다. x-5가 -2보다 크고 2x-2가 3x-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해를 구하시오가 되는 건데, 1번을 보면 x가 3보다 크다가 될 거고, 두 번째를 정리하면 2x가 2항이 되면서 x가 되고, 얘가 2항이 되면서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해보면 3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동시에 겹치는 범위가 없어요. 따라서 해가 없다가 되겠고,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식은 얘가 2항 되면서 5x가 되고 -7 2항 되면서 플러스 10이 되고,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x가 2항 되면서 3x, 마이너스 3이 2항 되면서 6, 그래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양쪽 다 등호가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겹치는 자리가 2일 때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한쪽이 포함되지 않고 그냥 작거나, 아니면 한쪽이 포함되지 않고 크다고 했을 때는 겹치는 범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해가 없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점은 지금 둘 다 그 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하나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4번을 봅시다. 4번 풀어보세요, 각자. 문제 4번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는데, 위의 식을 정리해 보자면 이것을 1번, 이것을 2번 그러면 1번 풀이, 2번 풀이. 마이너스 x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큰 쪽이 되니까 2x 크다. 그 다음에 7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고, 두 번째는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양쪽으로 흩어지는 모양이 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해가 없다. 두 번째, 이항되면 이쪽이 작은 범위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항되면 3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는
3분의 5 x가 왼쪽에, 그 다음에 2항 되면 5. 정리해주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고, 겹치는 부분이 3자리이기 때문에 x는 3이 되겠죠. 5번은 다음 조건을 연립 부등식으로 나타내고 그 부등식을 푸시오. 어떤 자연수의 3배에서 160을 빼면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100을 빼면 10보다 크지 않다 라고 했으니까 이 단어나 용어에 유의해서 식을 적어주면 되는데, 어떤 자연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이 어떤 자연수는 같은 수겠죠. 같은 자연수 x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 x의 3배를 해서 160을 빼면 5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크지 않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크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x-10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식을 풀어주면 위의 식은 3x가 165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x는 55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식은 2x가 1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정리해주면 x가 5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중간에 겹치는 범위가 x는 55만 가능하니까 55가 해가 되겠죠. 자, 이번에 나오는 얘기는 A, B, C 꼴의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까?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연립부등식은 뭐 A라는 식, B, 그 다음에 뭐 B라는 식, C,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이제 연립이 돼 있었는데, 이런 연립부등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 조건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와 B 사이에 이런 부등호 관계가 존재하고 B랑 C 사이에 이런 부등호 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A랑 C랑 이런 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것으로 문제를 풀면은 그건 안 돼요. 바로 연달아 이어 있는 두 개의 식만 비교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소관계는 맞겠지만 이것으로 부등식을 푸는 거는 오류가 날 수 있어요. 답이 더 세부 분야로 그러니까 답이 더 그 세분화, 답이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거는 쓰면 안 되고 연달아 이어 있는 두 식만 쓰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예제 3번을 보면 연립 부등식을 따라서 x가 그리고 2x가 6보다 수직선에 그려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그래서 이 범위가 되니까 해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되겠죠. 문제 6번을 보면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공통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3x-8, 5x-4, 이 사이의 관계의 부등호가 이렇게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달아 있는 식만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식, 아래 식 따로 떨어뜨려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범위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 그래서 해는 마이너스 2에서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수학 역량 기르기를 보면 연립부등식의 풀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고 답을 쓰시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부등식을 풀 때는 연속해서 이렇게 써있는 식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옆에 붙어 있는 것만 부등식으로 그 계산해서 풀이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가능하고, 두 번째, 얘랑 비교하는 것은 답을 세분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게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두 식만 풀어준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3x 플러스 16보다 작다가 돼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2번 식이 다 틀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고쳐 써주가 되고 15가 되고, 그래서 x는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죠. 3보다 크다가 되고, 그 다음에 2보다 작다가 되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이게 맞는 식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은 좀 내용이 많기는 해요. 근데 연립 방정식과 연립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꺼번에 다 해버렸어요.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요하다고 한 문제들은 빼먹지 말고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교재 숙제 밀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